반갑습니다. 썰밤의 열렬한 팬인 여자입니다. 제 사연은 좀 슬프면서도 화가 나고 속 시원한 면도 있습니다. 이젠 마음 편하게 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되었네요. 흥미있게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천식을 알아왔고 흡입기가 없으면 아무 데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에 구멍이 생기는 기흉도 몇 번이나 겪었어요. 두 가지 질병 모두 완치가 없어서 병원을 자주 갔답니다. 부모님이 옆에서 잘 돌봐주시고 키워주셔서 무사히 잘 컸습니다. 성인이 되고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적당히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격리로 일했어요. 8년 동안 한 회사에 몸을 담았고 능력 있고 멋지고 다정한 애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이는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했는데 시아버지의 인맥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업이 중간에 힘들거나 위기가 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슬하에 딸을 한 명 낳아서 남편과 저는 더더욱 가까워졌어요. 여보,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우리 예쁜 딸을 낳았으니 원하는 걸 다 말해봐. 원하는 거? 그냥 화목하게 지내면 돼. 당신은 어쩜 욕심이 그렇게 없어? 멋진 남편이랑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 난 매일 이런 생각을 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라고 말이야. 우리 마누라한테 배울 점이 참 많네. 고마워 여보. 나도 고마워. 당신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줘서 고마워. 남편은 애처가에서 일이 끝나면 항상 집으로 달려왔고 가사도 도와주고 딸 육아도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의 주머니에는 천식 호흡기가 항상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다녔는데 예비로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녔답니다. 하루는 나들이를 갔는데 호흡이 되지 않아서 주저앉아서 호흡기를 가방에서 찾는데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지 않아 아연실색이 되었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달려와 자기 주머니에 있던 흡입기를 제 입에 대줬어요. 아, 이제 됐다. 여보, 흡입기 그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예비로 하나 샀지. 당신이 깜빡 잊을 수도 있으니까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아, 진짜 고마워. 당신 아니었으면 구급차 부를 뻔했어. 무사하니 다행이야. 그런 일화가 여러 개 있는데 어떤 날은 흡입기로 숨을 쉬어도 호흡이 되지 않았어요. 기흉이 생겼던 거죠. 남편은 119보다 자기가 운전하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차를 타고 비상등을 켜고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이 났을 거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로 심각했는데 남편 덕분에 무사했었죠. 초반에 제 남편 자랑을 실컷 써봤더니 닭살이 돋네요. 그럼 결혼 생활을 15년 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일을 마치고 바로 집에 들어왔어요. 한결같이 잘해주었는데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요. 병원을 갔다가 남편 사무실에 들렀는데 직원들은 모두 외근을 나갔는지 텅 비어 있었고 사장실에 문을 열었더니 그이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무 놀란 저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흡입기를 찾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옷을 대충 걸쳐 입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던 흡입기를 던져주더군요. 얼른 집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 젊은 여자랑 사무실에서 그 짓거리를 해?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이, 딱 걸려버렸네. 여보, 흥분하지 마. 그러다 당신 쓰러져. 진정하고 앉아서 물부터 좀 마셔. 저를 붙잡고 앉히려고 하자 따귀를 세게 날려줬습니다. 나쁜 놈!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아, 진짜. 여보, 진정 좀 하라고. 또 놀라서 실신하지 말고 흥분부터 가라앉혀. 당신 같으면 진정되겠냐? 알았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내가 실수를 좀 했어. 그러니까 대화로 풀자. 저기 미애야, 넌 그만 나가봐. 상간녀에게 나가라고 손짓하자 저는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냥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몸이 약해도 상간녀를 그냥 보내줄 만큼 바보 같은 여자는 아니었으니 응징을 해주려고 따귀를 흠씬 갈겨주려고 두 팔을 걷어 올렸습니다. 제가 먼저 한 대 날렸더니 상간녀도 똑같이 제 얼굴에 손을 대더군요. 이게 바람 피운 주제 감히 내 얼굴에 손을 올려? 아줌마가 먼저 쳤잖아. 남의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운 주제 어디서 큰 소리야? 넌 네 부모가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리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와? 부모 욕먹일 짓 했으니까 나오지, 이 어린 기집애야. 아줌마 남편 관리 못하니까 바람이 나는 거야. 그리고 거울 안 봐? 누가 아줌마 같은 여자랑 잠을 자고 싶겠어. 뭐가 어째? 이 더러운 상간녀가 감히. 다시 따귀를 날렸더니 똑같이 맞았습니다. 저는 심하게 흥분한 상태라서 다시 호흡곤란이 왔어요. 눈앞이 흐릿해졌고 몸은 무거워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참 뒤에 눈을 떠봤더니 병원이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내려다보며 떨떠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바람 피워놓고서 그 표정을 짓는 건 뭐야? 남자가 실수를 좀 할 수도 있지 그 난리를 부리냐? 실수? 그럼 나도 실수로 바람 좀 피워도 돼? 이 여자가 못하는 소리가 없어. 다 끝난 일이니까 그만해. 남편은 뻔뻔하게 다 지난 일이니 잊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용서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당당하게 나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인간아, 자식이 있는데 그런 짓이 하고 싶디? 그 젊은 여자랑 사무실에서 그 짓거리 하니까 좋아? 그만해.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건 인정해. 다신 안 그럴 테니까 조용히 묻어두자. 그렇게 못하겠는데. 당신이 조용히 있지 않으면 뭘 어쩌려고? 이혼해. 불결해서 더는 당신이랑 같이 못 살아. 이혼? 우리 근영이는 어쩌고? 당신 근영이 안 보고 살 수 있어? 당신 착각한 모양인데 바람을 피운 건 당신이야. 내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위자료 몇 푼 받고 나가서 살 수 있겠냐고? 당신이 부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다 시아버지가 번 돈이잖아. 자수성가한 것처럼 말하지 마. 아무튼 위자료랑 양육비만 받아서 근영이 키울 자신 있어? 애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유학도 가겠다고 하는데 그걸 당신이 해줄 수 있어? 난 근영이가 당신이랑 살면 지원도 하나도 안 해줄 거야. 이혼을 하면 법정 가서 최소한의 위자료를 물 거라고 하더니 딸아이의 지원도 다 끊어버리겠다고 하더군요.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 퇴원하자마자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었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부탁하듯이 말씀하셨어요. 애미야, 네 남편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 내가 부탁 좀 하자. 한 번만 용서해주고 덮어주면 안 되겠니? 물론 화도 나고 배신감도 심하겠지. 근데 애미 네가 딱 한 번만 참아주면 내가 아들놈을 제대로 혼내고 정신 차리게 하마. 그놈이 어릴 때 너무 오냐오냐 자라서 그 모양이다. 우리 부부가 제대로 키우진 못해서 그래. 딱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지금은 배신감이 너무 커서 남편 얼굴 보는 게 힘들어요, 아버님. 여태껏 너에게 잘해온 놈이잖아. 그러니 과거를 돌이켜보고 한 번만 눈 감아주렴.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책임지마. 시아버지는 눈물이 고인 눈을 보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따지고 화를 내러 갔다가 마음이 약해져서 돌아왔네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남편을 한번 용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신 내가 봐주는 대신 집 명의 나한테 줘. 그럼 용서해 줄게. 뭐? 여보, 봐주기로 했으면 그냥 넘어가자.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인데 명의가 중요해? 응, 중요해. 나중에 또 사고 치면 나 억울해서 잠도 못 잘 것 같아. 뭐라도 얻고 이번 일을 덮는 게 좋을 것 같아. 나중에 바꿔줄게. 지금은 당신도 나도 복잡한 상태니까 나중에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바꿔줄게.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 난 진짜로 이 집이라도 명의를 받아야겠으니까. 그이는 집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고 얼마 동안 조용하게 지냈습니다. 회사 사무실에 불식 업무하듯이 자주 찾아갔어요.
사장실 문을 벌컥 열면 일하던 남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뭐야, 놀랐잖아. 노크라도 좀 하고 들어와라. 요 몇 주 조용하네? 그 여잔 정리한 거야? 그때 이후로 안 만났어. 그럼 그래야지. 또 만나면 내 속이 뒤집혀서 당신을 씹어먹고 말 거야. 겁 좀 그만 줘. 내가 반성하고 후회한다잖아.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감시하듯이 찾아오는 것도 그만해. 직원들이 날 뭘로 보겠어. 창피한 줄은 아나 봐? 가만. 직원들이 있을 때도 여자 불러서 논 거 아니야?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그만해, 여보. 나 진짜로 다시는 그런 짓 안 해. 약속했잖아. 남편을 이런 식으로 괴롭혔더니 그나마 속이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회사 여직원 중 저와 살짝 친분이 있는 직원을 불러 부탁을 하나 했어요. 김 대리, 잠깐 나 좀 봐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내 부탁 하나 들어줘요. 뭔데 그러세요? 말씀해보세요. 우리 남편한테 수상한 게 보이면 연락 좀 바로 줘요. 예를 들어 여자를 사무실로 부르거나 아무도 모르는 외근을 나간다고 하면 연락 좀 해줘요. 여직원은 무슨 일인지 대강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사장님이... 쉿,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의심 가는 짓을 하면 내가 현장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이상한 짓 하지는 않았어. 근데 좀 수상한 점이 보여서 그러니까 김 대리가 나 좀 도와줘요. 내 말 이해했죠? 돌려서 말했더니 여직원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오전 11시쯤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대리가 말하길 남편이 회사를 나서며 볼 일이 있다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리에겐 미안하지만 뒤를 따라가 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김 대리는 곤란하지만 업무를 잠시 접어두고 택시를 타고 남편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모텔 앞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밖에 나와서 대기하던 상태라 금방 모텔 앞으로 도착했답니다. 사모님, 바로 이 건물이에요. 아까 젊은 여자랑 들어갔어요.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짓을 하고 다니네. 몇 호인지는 알아요? 그건 저도 잘... 여기까지 쫓아왔고 안엔 못 들어갔어요. 고마워요, 김 대리. 그만 회사로 돌아가요. 지금부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바람 피우다 걸린 지 3주 만에 또다시 덜미를 잡혔습니다. 모텔 앞에서 2시간 정도 죽치고 앉아 있었더니 곧 남편이 지난번 상간녀와 팔짱을 끼고 나오더군요. 저는 미리 사온 마라탕을 두 사람을 향해 던졌습니다. 냄새! 여보? 당신 여긴 웬일이야? 웬일?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게 얼마나 됐다고 또 이 여자랑 놀았나? 당신이 사람이야? 그냥 대화만 하고 나왔어. 우리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걸 누가 믿어, 이 화상아!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난타했고 마라탕으로 절여진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기가 아닌 발로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줬습니다. 또 너냐? 내 남편한테 뭘 바라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이 나쁜 기집애 같은 이... 아줌마, 냄새나게 마라탕이 뭐예요? 머리랑 옷이 엉망이 됐잖아요. 짜증나. 아직 덜 맞았네. 그래, 마라탕 냄새나 신경 쓰고 있어라. 네 몸뚱아리 분질러버려서 마라탕으로 끓여버릴 테니까. 상간녀까지 두들겨 패주고 그 자리에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젠 진짜 끝이야. 절대로 용서 못해. 진짜 사람 질리게 한다. 그냥 모른 척 해줄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뒤를 쫓아서 사람 망신해줄 수 있는 거냐? 나도 당신한테 질려버렸어. 아픈 몸뚱아리라고 맨날 옆에서 돌봐준 게 고맙지도 않지? 고작 바람 좀 피웠다고 이 난리 피울 만큼 한심한 여자니. 나도 더는 당신이랑 살고 싶지 않아.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아픈 몸뚱아리 잘 보살펴줘서 아주 고맙다, 이 인간아. 당장 끝내고 헤어져.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통보했고 시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젠 너무 멀리 왔으니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시어머니한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아들을 그렇게 키웠어? 이게 다 무슨 소란이야? 멀쩡한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는데 할 말 없어? 여보, 당신이 젊어서 한 짓을 아들놈이 똑같이 따라하는데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난 충분히 잘 키웠어요. 당신 닮아서 바람 피운 것 같으니 날 탓하지 말고 당신을 탓해요. 시어머니 말씀에 충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10년 전까지 바람을 여러 번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과 계속 살다간 우라통 터질 일이 계속 생길 것 같아 이혼을 해야겠다고 확실하게 판단이 섰습니다. 바람도 유전이라는 말이 있으니 앞으로 비참할 일이 눈앞에 저절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확실하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 일랑 이혼하겠어요. 15년을 살아왔으니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해주세요. 아버님이 중간에서 계산 잘해서 나눠주세요. 그의 재산은 집이 전부고 회사나 다른 건 모두 아버님 명의잖아요. 제 몫을 주세요. 사실 제가 시댁에 찾아간 이유는 재산 분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 해결하면 얼마 건지지 못하고 끝나니 억울할 것 같아 확실하게 제가 받아야 할 몫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니들 재산 분할에 나서야 하냐? 내 아들놈이 가진 게 집 한 채뿐이면 그걸 나누고 헤어지면 될 거 아니냐? 그게 싫으면 참고 살든가? 사내가 바람 좀 피웠다고 이렇게 오두방정을 떠는 걸 보니 너도 참 가관인 것 같다. 아버님, 가재라는 게 편이라더니 지금 그의 편을 드는 거예요? 편드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살아. 남편이 바람나면 참기도 하는 거라고. 네 시어머니 봐라. 내가 여러 번 바람 피웠지만 잘 참고 살고 있잖냐? 너도 좀 배워라. 정말 헉하고 기가 찬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남편과 둘이 해결하면 안 될 것 같아 당장 이혼은 하지 않고 버티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매우 당당하게 집에 와서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다가 도리어 욕만 먹었다며? 어이 마누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혼 하자. 헤어지자고. 아니, 그렇게 못해. 아버님이 당신 사업장 명의를 넘겨주면 그때 가서 해야겠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물려주지 않을걸? 지난 15년 동안 안 하던 짓을 지금 하실 리가 없잖아. 아무튼 나 이번에 생각 많이 했어. 당신 같은 여자랑 15년 살았으면 충분하니 이쯤에서 끝내자고. 이 아파트 팔아서 위자료 해줄게. 변호사가 주라는 만큼만 딱 주고 끝낼 거야. 나쁜 놈. 그 상간녀랑 붙어먹고 살 생각하니 부하같이 민다. 나 이혼하겠다는 거 번복할게. 당신이 바람을 피우든 말든 상관 안 해. 이혼은 나에게 유리할 때 할 거야. 당신한테 유리해질 날이 과연 올까? 그러지 말고 빨리 도장 찍지. 싫어. 나한테 유리해지기 전까진 절대 도장 못 찍어. 지금 이혼해봤자 위자료 좀 받고 남편 좋은 일만 해주는 것이니 이혼은 뒤로 미루기로 했답니다. 한편 제 딸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각방 쓰는 걸 보고 이상하게 보긴 했지만 자세한 내막은 저도 그이도 말해주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때부터 아주 당당히 상간녀를 회사로 불러서 데이트를 했고 모텔도 자주 들락거렸어요. 여직원인 김대리가 다 알려줘서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았답니다. 2달이 넘도록 남편과는 대화 없이 지냈는데 그이가 딸이 있는 앞에서 이혼장을 꺼내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우 질려. 당신 얼굴 보는 거 괴롭다. 우리 빨리 끝내자. 변호사한테 자문받았는데 적당한 위자료는 이만큼이라고 하더라. 이혼장 뒤에 얼마를 위자료를 주겠다고 글씨로 써서 보여주더군요. 택도 없는 금액을 보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딸 앞에서 잘하는 짓이다. 이 정도로는 이혼 못해줘. 집어치우고 방에 가서 나오지 마. 도대체 얼마를 뜯어갈 생각인데? 당신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동안 내 덕에 호강하면서 살았으면 고마운 줄 알고 주는 대로 받고 나갈 것이지. 어디서 돈을 밝혀? 또 우리 아버지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할 생각이면 집어치워라. 아버님이 완전 당신 편이라고 공표라도 한 모양인지? 하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니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지지해주겠지. 발정난 것들. 야! 너 딸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냐?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당신이 먼저 시작했거든? 말싸움 상대가 안 될 것 같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그랬더니 남편이 제 뺨을 날리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천식 증상이 와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나 흡입기 좀, 불리하기만 하면 쇼를 하네. 당신 지금 연기하는 거지?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 저를 그렇게 잘 챙겨주던 남편은 비웃으며 구경하더군요.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순간이 오자 딸이 얼른 흡입기를 제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엄마, 천천히 숨 쉬어. 괜찮아, 천천히. 그냥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싸워서 놀랬지? 대충 들어보니까 아빠가 큰 잘못한 것 같은데, 맞아? 차마 젊은 여자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른들의 문제라고 했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넘어갔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며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과 저는 따로 출발해서 병원에 도착했답니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아버님이 무슨 일로 입원을... 위독하시다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폐암이란다. 담배를 그렇게 피우더니 결국엔 암에 걸려버렸지. 의사 말로는 얼마 못 사실 거라고 한다. 네? 그 정도로 심각하대요? 이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시어머니께 시부의 암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께 화를 세게 내더군요. 엄마! 아버지랑 살면서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암에 걸려? 집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던 거야? 이 녀석아, 나도 몰랐어. 아픈 증상이 있었으면 진작에 알았겠지.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쌩쌩했다고. 엄마가 옆에서 담배를 자제하게 했어야지. 도대체 엄마는 집에서 뭐하고 산 거야? 너 지금 엄마 가르치니? 말 함부로 할 거야? 까놓고 말해서 아버지니까 엄마랑 살아준 거지. 엄만 아버지 없었으면 옛날에 하던 식모질이나 하고 있었을걸? 내 말이 틀려? 남편이 저를 무시하는 걸 넘어서 시어머니께 막말을 하니 화가 났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말 조심하지 못해? 나랑 남남이나 다름없으면서 지금 우리 엄마 편드냐? 왜? 뭐 같은 여자라고 해서 편들고 싶어? 남자 옆에서 기생하는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 진짜 잘 어울린다. 이참에 모녀지간으로 지내봐. 분명히 제가 아는 남편은 시아버지는 물론이고 시어머니도 존경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막말을 하니 진짜 역겹더군요. 시어머니와 둘이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은 어릴 적부터 시어머니를 심하게 무시했답니다. 어머님, 저 인간이 왜 어머님한테도 저래요? 정신이 진짜 어떻게 됐나 봐요. 아니다. 네 앞에선 잘하는 척 연기했던 거야. 원래 날 많이 무시했었어. 내가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친구들한테 부끄럽다고 학교 근처에서는 아는 척도 못하게 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많으니 아들이 가르쳐줄 때마다 머리 나쁘다고 엄청 혼났었어.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몇 번이나 나한테 손찌검했다. 손찌검이요? 저 인간이 그런 미친 짓까지 벌였다고요? 내가 그동안 누구랑 산 건지 모르겠네요. 남편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를 듣자 정말로 오만정이 떨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말기암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항암제를 맞으며 버티셨는데 얼마나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오래 버티긴 힘들다고만 알고 있었죠. 그렇게 되자 남편은 더 기고만장해졌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자기의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엄청 좋아했답니다. 본 모습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완전체를 보게 되니 징그럽고 무섭더라고요. 그이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든 저와 이혼을 하려고 했어요. 재산을 물려받기 전에 끝내야 위자료가 덜 들 테니 그런 거죠. 야, 아직도 버틸 생각이야? 이제 그만 좀 하지. 실컷 짓거려라. 난 버틸 거니까. 돈에 환장한 여편네야. 적당히 준다고 할 때 감사하게 받고 떨어져. 내가 이 아파트의 절반값 줄 테니까 그거 받고 나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아니, 당신이 기다리는 게 있는 것처럼 나도 기다리는 게 있어.
에이, 사악한 여자 같으니. 우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거야? 내가 유산 물려받을 때까지 버텨보겠다고? 그래, 거짓말은 하지 않을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끝까지 버텨서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내려고. 이 여편네를 어떻게 빨리 쫓아낼 수 있을까? 남편은 저와 이혼하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만 저는 당장 도장 찍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을 벌였습니다.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시간에 상간녀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호흡곤란이 찾아왔어요. 흡입기로 숨을 쉬는 동안 남편이 딸에게 말하더군요. 그녀아, 인사해라. 네 새엄마다. 아빠가 만나는 애인이야. 어때? 예쁘지?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바람 났어? 야, 네 엄마랑 어차피 이혼하려는 거 너도 다 알잖냐. 그냥 시원하게 까놓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네 새엄마 데려왔다. 어서 인사 안 하고 뭐하냐? 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 숨이 잘 쉬어지자 바로 말했어요. 당신 하다하다 상간녀를 집에 데리고 와? 내 딸한테 새엄마라고? 당신 미쳤어? 그래, 난 사랑에 미쳤지. 이 젊고 예쁜 여자와 잠시나마 헤어지려고 했었는데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지. 당신이랑 빨리 이혼하고 새 아내랑 알콩달콩 살고 싶어. 여보,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속이 아주 터질 것 같지? 당장 이혼장에 도장 찍고 끝내고 싶지? 그래, 자 여기 있어. 바로 끝내자. 아주 생쇼를 다 하는구나. 나쁜 놈. 근영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짓을 벌여? 당신은 아빠 아니야? 근영인 당신이 데리고 살 거 아니야? 어차피 당신이랑 살면 제가 날 보려고 할까? 아차, 내 새아내가 아이를 가졌어. 나 아직 팔팔한가 봐. 어때? 당신 기분 심하게 안 좋지? 당장 이혼하고 싶어졌지? 눈물이 눈앞을 가리더군요. 저는 훌쩍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고 싶다. 너무너무 하고 싶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다니. 내가 아는 남편은 다 거짓이었어. 당신과 헤어질게. 됐냐? 만족해? 아이고, 상심이 큰 모양이네. 여보, 그래도 너무 슬퍼하지 마. 내가 이 아파트 줄게. 원래는 절반만 주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예 아파트 한 채 다 줄게. 여기 집값 꽤 비싼 거 알지? 이 동네에선 노른자 같은 아파트라고. 당신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이 아파트 받는 걸로 끝내자. 이젠 순순히 도장 찍어줄 거지? 그래, 이 나쁜 놈아. 단 1분도 네 놈이라 살 수 없어. 그러니 부동산 먼저 가자. 집 명의 넘겨주고 도장 찍자고. 집에서 나와 서류를 챙겨서 부동산에 갔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전산 처리가 며칠 걸린다고 해서 완전히 제 이름으로 넘어오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일러줬어요. 남편은 그동안 상간녀와 지내겠다며 집에서 나갔고요. 딸아이에게 미안하면서 어찌나 수치스럽던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딸아이가 먼저 말을 하더군요. 엄마 잘못 아니야. 근영아, 엄마 많이 힘들었겠네.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어떻게 참긴. 네 얼굴 보면서 참았지. 이제 곧 이혼할 거니까 근영이 넌 엄마만 믿고 따라오면 돼. 설마 네 아빠랑 살겠다는 건 아니지? 엄마도 참,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여? 절대 아니거든. 바람난 아빠랑 애를 가진 첩이랑 살라고? 왜? 상상만 해도 더러워. 딸아이가 제 편을 들어주니 조금이라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명의 이전이 전산 처리 완료가 되었고 남편과 상간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보, 이혼하고 여기서 그대로 근영이랑 살면 돼. 그렇게 손해보는 이혼 아니니까 죽을 상 좀 그만해. 내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나 지금 편안한데? 이혼장이나 가져와. 그리고 법원은 언제 갈 거야? 이틀 뒤에 법원 앞으로 나와. 자, 그럼 도장 찍고 이 집에서 완전히 벗어나 볼까? 그 전에 우리 근영이한테 물어봐야 할 게 있지. 근영아, 아빠랑 새엄마랑 살래? 우리랑 살면 곧 네 동생도 볼 수 있어. 귀엽겠지? 딸은 귀를 후비며 대답했어요. 아빠라는 호칭도 하기 싫은 아빠랑 같이 살자고?
됐거든?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언제 봐도 지 엄마랑 똑같다니까. 그럼 네 엄마랑 잘 살아라. 여보, 도장 가지고 나와. 제가 도장을 들고 나가자 딸이 제 핸드폰을 들고 나왔어요. 전화가 왔으니 받아보라고 했죠. 엄마, 할머니 전화인데? 나중에 엄마가 해볼게. 이혼장을 한번 읽어보고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딸이 소리쳤습니다. 엄마 찍지 말아봐. 아직 기다려봐. 할머니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시대. 스피커폰으로 들려줄 테니까 통화해봐. 어머님이? 설마 아버님한테 무슨 일 있나? 여보세요? 어머님? 애미구나. 그래, 나다. 무슨 일이세요? 네 시아버지가 유언한다고 전화를 걸라더라. 지금 막 떠날 것 같다고 하네. 잘들 들어라. 저와 남편, 딸, 그리고 상간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쇠각을 키는 소리에 가까운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어멈 잘 들리냐? 예비가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구나. 오늘이 그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내 옆에 변호사가 녹음하고 있으니까 유언을 하마. 다들 이의 없길 바라면서 말해보겠다. 내 재산 중 지방의 땅과 건물은 날 위해 애써주고 고생한 아내한테 바친다. 그리고 아들 회사의 지분 전체를 며느리에게 주련다. 내 아들놈 때문에 속이 많이 썩었을 테니 며느리에게 다 주고 싶구나.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내가 그렇구나. 집사람에게 숱하게 상처를 많이 줬는데 갈 때가 되니 너무 미안해서 아들 대신 다 받게 해주고 싶어.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아들은 나처럼 지은 죄가 있으니 며느리에게 굽실거리며 살아라. 이게 내가 전하고 싶은 유언이다. 이상이다. 남편은 핸드폰을 들고 다급하게 시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지금 장난하는 거죠? 그 많은 재산을 엄마한테 다 주겠다고요? 그리고 내 회사 지분 전체를 다 애엄마한테 주겠다뇨? 그럼 난 뭘 먹고 삽니까? 아버지, 취소하시고 다시 유언하세요. 얼른 정신 차리고 다시 말하란 말이야! 이 못된 자식이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애비가 할 말은 다 했으니 전화 끊는다. 변호사가 다 처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아버지!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때 딸이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이야. 도장 찍어. 그래, 찍었다. 이제 끝이다, 끝. 그러자 식은땀을 뚝뚝 흘리던 남편이 궁시렁거리면서 집을 나갔어요. 저에게 시아버지가 한 말은 다 헛소리니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남겼죠.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유언을 하고 몇 분 뒤 돌아가셨습니다. 부고 연락을 받고 딸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러 나갔답니다. 거기엔 시어머니와 남편, 상간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 변호사의 멱살을 잡고 따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들었던 간에 그건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닐 때 말한 거니까 재산은 내가 받는 줄 알아. 내 돈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어. 고인께서 유언 말고도 유언장도 쓰셨습니다. 저에게 모든 일을 일임하셨고요. 전 이대로 집행을 해야 합니다. 닥쳐! 아버진 생전에 재산을 나에게 다 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어. 무식한 엄마한테 재산을 넘겨줄 일은 절대 없다고 했다고! 그리고 오늘 이혼 도장을 찍은 내 아내한테 유산으로 내 회사 지분 전체를 넘긴다고? 누구 마음대로 절대로 안 돼! 이러시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남편은 흥분해서 이성을 잃고 발광하다가 결국엔 경찰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장례식은 상주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었죠. 장례를 치르고 시어머니와 함께 유품 정리를 하러 시댁으로 갔습니다. 딸도 동행해서 정리를 도와줬죠. 경찰서에서 풀려나온 남편이 시댁으로 힘없이 걸어왔어요. 옆에는 상간녀도 있었습니다. 엄마, 그 많은 재산 다 가질 생각 아니지? 어차피 엄마가 얼마나 살겠어. 그리고 돈 쓸 줄도 모르니까 그냥 나한테 넘겨. 무식하게 괜히 재산 손대서 피해보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용돈은 매달 붙여줄게. 일 없다. 나도 늦바람이나 들어서 실컷 돈 쓰면서 살아보련다. 죽기 전에 다 쓰고 갈 테니까 네가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뭐야? 그래서 아들한테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야?
무슨 이런 엄마가 다 있어? 너야말로 나 좀 그만 무시해라. 그동안 네 아버지 덕에 잘 먹고 살았으면 이젠 네 힘으로 알아서 좀 살아봐. 진짜 1억이야? 에이. 그이는 저에게 시선을 돌리며 말했어요. 여보, 아버지한테 받은 거 내놔. 내가 집을 넘겨줬잖아. 회사는 내 거지 당신이 주인이 아니잖아. 내가 계속 운영할 테니까 집은 내놔. 회사 집은 팔기로 했어. 아주 비싸게 사주겠다는 사람이 바로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빈털터리로 나가. 젊은 색시랑 애기 낳고 잘 살아봐. 뭐야? 당신까지 1억이야? 당장 내놔! 회사 집은 내놔! 엄마는 아버지 땅이랑 건물 내놔! 그건 내가 받아야 하는 것들이라고! 무식한 것들이 감히 내 재산에 탐을 내? 빨리 내 말대로 하란 말이야! 남편이 막말을 실컷 나불거리자 시어머니가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못난 놈, 네 아버지처럼 뉘우치려면 많은 세월이 걸리겠네. 나가! 내 얼굴에 손을 댄 거야? 엄마, 옛날 생각나게 해줘? 그이가 호통치자 시어머니가 몸을 움츠리며 겁을 먹었어요. 그러자 제 딸이 남편의 등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넌 뭐하는 짓이야? 아빠가 할머니 때렸었다며? 그래서 나도 미운 아빠 때리는 거야. 이놈의 집구석 여자들은 하나같이 왜 다 이 모양인 거야? 저리 가지 못해? 이번엔 제가 그이와 맞섰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죠. 이렇게 겁주고 협박한다고 어머님이랑 내가 유산을 내놓을 일은 없어.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야. 겁주고 협박하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한다고 신고할 거라고. 아버지라는 인간은 왜 이것들한테 유산을 주고 간 거야? 아우 열받아. 남편은 상간녀와 집을 나갔습니다. 다시 찾아올 걸 알았지만 일단 눈앞에서 사라지니 안도의 한숨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약한 모습을 잠시 보였어요. 유산을 조금이라도 넘겨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답니다. 어머마, 그래도 네 남편은 바람을 딱 한 번 피운 것이니 조금이라도 떼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나야 네 시아버지가 밥 먹듯이 바람 피워서 억울하지만 넌 그 정도는 아니잖니. 네? 어머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시 시어머니와 갈등이 생길 것 같았는데 제 딸이 그 갈등을 없애주려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엄마, 내가 노트북에 저장한 게 있는데 같이 보실래요? 아빠가 그동안 한 짓을 캡처해서 남겨놨어요. 큰영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한 짓? 응. 엄마 실은 아빠가 바람난 여자 데리고 왔을 때 엄마한테 유리하게 증거를 찾으려고 아빠 회사에 몰래 가서 노트북 훔쳐봤어. 내가 손 빠른 건 알지? 거기서 뭐가 나온 줄 알아? 아빠가 엄마랑 결혼한 이후로 바람 피운 여자들 사진들이랑 동영상이 다 들어있었어. 그리고 인터넷 도박도 엄청 했던데? 회사 자금으로 엄청 많이 썼어. 할머니 이거 보세요. 우리 엄마도 할머니 못지않게 크게 당했다고요. 딸이 보여준 사진과 영상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번 한 번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저와 결혼 생활하는 내내 외도를 즐겨왔답니다. 정말 배신감이 컸죠. 그런데 이미 이혼 도장을 찍었으니 지난 일은 굳이 따지고 싶지 않았답니다. 남편과 문자로 법원 앞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아직 기혼 상태여서 기분이 영 찝찝하더라고요. 며칠 뒤 남편이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이혼 때문에 왔구나 싶어 문을 열어줬습니다. 웬일로 상간녀를 달고 오지 않았어요. 당신 짝꿍은 어딜 갔고? 왜 문자에 답을 안 해? 지금 법원 가자는 거지? 여보, 그게 아니라... 뭐? 그이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쾅 소리를 내며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을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당신 왜 이러는 거야? 유산 때문에 이래? 여보,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어떻게 하겠어. 우리 화해하자. 그 여자 내가 정리했어. 무슨 소리야? 당신 아이까지 가졌다면서 헤어졌다니? 그 여자 알고 보니 임신했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애초에 나랑 사귄 이유가 재산 때문이었어. 내가 돈 많은 집안 아들인 거 알고 접근했던 거야.
근데 아버지가 유산을 당신과 엄마한테 다 줬고 두 사람은 나한테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했잖아. 그걸 듣고 임신 안 했다고 그만 끝내자고 하더라. 헐, 그럼 그 여자한테도 까였다는 거네? 참 재밌는 인생이다. 돈 없는 빈털터리가 되니까 바로 차였네. 애기 낳는다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니 다 거짓말이었어. 그냥 꽃뱀 같은 계집애한테 당한 거냐? 꿀 좋다. 남편은 두 손을 더 세게 빌었어요. 손바닥이 시뻘개지도록 빌며 눈물을 뚝뚝 흘렸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단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미친 짓을 했어. 여보, 그런데 그 여자의 실체를 알고 다 정리했으니까 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 여보, 용서하고 날 받아줘. 한 번의 실수? 그게 아닐 텐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여자는 그 젊은 애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 다른 여자는 없어. 진짜야. 그래? 근영아, 그것 좀 가지고 나와봐. 네 아빠의 실체가 담긴 너의 노트북 가져와봐. 엄마 지금 나가. 근영이가 노트북을 켜고 남편 눈앞에 15년 동안 바람피운 여자들의 사진과 인터넷 도박한 캡처본을 보여줬습니다. 그이는 입을 떡 벌리더니 딸에게 말했어요. 근영아, 이게 뭐냐? 너 설마 내 사무실에 들어왔던 거냐? 엄마한테 유리한 증거 다 찾아내려고 아빠 회사에 몰래 들어갔다 왔어. 아빠, 이런 걸 딸이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게 중요하냐 지금? 너 엄청난 짓 저지른 거 알아? 어떻게 이걸... 남편은 노트북을 거꾸로 접어버려 망가뜨렸습니다. 다시 주둥이를 나불거리더군요. 여보,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거야. 나랑 당신 그리고 근영이 셋이 행복하게 시작하는 거야. 아니, 당신이 우리 인생에 다시 들어오면 불행 시작이야.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으니까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당신 회사도 곧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될 거야. 내가 지분을 모두 팔았거든. 소식은 들었겠지? 여보, 그래서 이렇게 빌려왔잖아.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사랑해. 아직 사랑한다고. 그 주둥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진짜 역하다. 나에게 잘해주던 당신과 나 몰래 숱하게 바람 피워온 당신 중 뭐가 진짠지 확실히 알겠어. 가정을 잘 꾸리고 사는 건 겉보기에는 중요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 당신은 여자의 환장한 짐승이야. 그리고 내 딸한테 상간녀를 소개했던 거 진짜 최악이었어. 세상 어떤 아빠도 딸한테 그런 짓 안 해. 미안해. 미안하다고. 여보 100번 1000번 말하잖아. 나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어. 이젠 제발 좀 받아줘. 나 갈 곳도 없어. 엄마도 날 거부하고 있단 말이야. 어머님도 상처가 많으시더라. 당신 어머님한테도 손찌검한 적 있다며? 배운 거 없다고 그렇게 구박했다며?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여보, 그래서 결론적으로 날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야? 당연하지. 법원에 언제 갈 건데? 안 가. 이혼 못해. 내가 그 많은 재산을 포기하고 어떻게 이혼하겠어? 나 고소할 거야. 유산 분할을 똑바로 하라고 고소해버릴 거라고. 그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눈에서 레이저를 쏠듯이 노려보더니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하나도 겁나지 않았고 호흡곤란도 오지 않았답니다. 얼마 뒤 남편에게 이혼소장을 보냈고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유책 배우자인 남편의 의사는 묵살되고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양육비를 매달 보내줘야 하는데 남편이 그걸 보내줄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법정에 섰어요. 전 남편이 시어머니와 저에게 유산 분배 소송을 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 변호사가 녹음된 유언, 그리고 자필 유서, 돌아가시기 전에 결정한 것들이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전 남편이 회사에 기여한 점이 있다면서 저에게 지분의 일부만큼의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그 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양육비를 미리 받은 걸로 하자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답니다.
또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님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셔서 마음을 놓고 법정에서 나왔답니다. 전 남편은 돌아버려서 저희 집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딸이 있었는데 위험한 상황이었답니다. 여기 다들 모여 있었네? 내 돈 다 가로채간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 엄마는 그러면 안 되지 않아? 난 네 아버지한테 받을 만해서 받은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부턴 스스로 힘으로 살면 되잖아. 무슨 엄마가 이래? 다른 집 엄마들이랑 비교되네. 무식하고 천박한 데다 자기밖에 몰라. 그리고 여보, 당신도 내 덕에 사모님으로 잘 살아왔으면서 한 푼도 내놓지 않고 날 내쳐? 그리고 근영이 너도 그러는 게 아니지? 넌 나 아니었으면 태어나지도 못했다고! 정말이지 남편의 말은 듣기 거북하더군요. 저희 새 여자는 몸을 풀며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덤빌 테면 덤벼보라 하면서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은 마지막 발악인지 무릎을 또 꿇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더라고요. 또 빌려고? 이런다고 우리가 당신한테 뭐 줄 것 같아? 여보, 엄마, 근영아, 나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엄마도, 아내도, 딸도 다 등을 돌려버렸어. 제발 마지막 기회를 줘. 이렇게 빌게. 우리가 무슨 대답할지 예상되지?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해했으면 그냥 나가는 게 좋겠어. 신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나가. 저희 새 여자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남편은 공격할 줄 알았더니 축 처진 어깨로 집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때가 마지막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딸과 살 집을 새로 알아보다가 신축으로 나온 아파트 중 가장 좋은 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집을 짓고 살게 되셨어요. 저에게 아니라고는 하지만 고향 친척 중 한 분이 일러주기를 전 남편을 도와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도와준 건진 모르겠지만 전 남편이 저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걸 보니 뭘 하나 차려준 모양이더라고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한 귀로 흘려버리고 말았네요. 시어머니와 가끔 연락을 하다가 1년 뒤에는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나서 모녀처럼 지낼 거라는 예상은 한참 빗나갔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이웃인 이혼남인데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성격도 좋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더 알아보고 잘 만나야겠지만 딸의 응원을 받으면서 잘 사귀고 있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저의 천식이 언제부터인지 많이 좋아져서 흡입기를 거의 쓰지 않고 있답니다. 전 남편과 살 때는 평생 끼고 살았는데 말이죠. 참 신기한 일 아닌가요? 어쨌든 몸도 정신도 건강해져서 평범하게 잘 사는 것으로 제 사연은 끝을 맺게 되었네요. 믿었던 배우자에게 배신당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테니 저의 에피소드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사료됩니다. 끝은 결국 뒤통수 친 놈이 벌을 받게 되었으니 잠시나마 속이 시원하셨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